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명 선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신고 접수,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안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 3곳의 운영난이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원의 경영 혁신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여수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두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대학 주요 보직자,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대표를 포함해 대학별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고 대학통합 신청서 작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상세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대학은 2026년 3월 통합을 목표로 2024년 12월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통합 실무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특성화 입학, 교육 연구 학생 산학, 행정 인프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고 교명 선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과 피해 신고 기간,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특별 재심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의 부대 의견으로는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들의 운영난이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원이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진료 과목을 운영을 유지하는 등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병상 가동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곳의 병상 가동률은 6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 3곳 중에 그나마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목포의료원은 61.2%, 강진의료원은 50.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가동률이 떨어진 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시점부터였습니다. 공공의료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입원한 일반 환자를 모두 전원 조치시키고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한 상황. 코로나19 엔데믹이 선포됐지만 전담병원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치료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다시 공공의료원을 찾는 도민들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운영 적자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35억 2천만 원, 목포의료원은 19억 5천만 원, 순천의료원은 18억 2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전남도는 공공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 공중보건의 14명을 배치하고 대학병원 파견의사 4명과 교육부에 공공임상교수 2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진의료원의 경우 의사 숙소가 노후화돼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6년까지 20실 3층 규모의 의사 숙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첨단 재활 치료 장비 교체비를 지원하고 목포의료원은 격리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원 한 곳당 25억 원 이상의 경영 개선 지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의료원에 4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격차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도민 모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원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조언합니다. 굳이 공공의료원이 병원급 규모를 고집하면서 민간 병원과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진료 과목이나 경영 방식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의료원만의 특화된 진료 과목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자구책이라고 하면 경영을 개선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할을 통해서 그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그 필요성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통해서 역할을 찾아나가고 존립의 중요성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대부분이 겪고 있는 경영난 심화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여수시의 긴축 재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더해 정부의 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살림 규모는 1조 4,825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 축소가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소폭 늘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준비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신규 사업과 시설 구축 등 투자 비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은 참 많은데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신규 사업은 유보를 좀 시켰습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필요할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내년에 거두어질 여수시 세입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지방채 발행이 예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산단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수시 지방세는 지난해 2,300억여 원에서 올해 1,100억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수시는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882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선산 자산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야 될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 370억을 일단 편성을 했고 의회 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억에 대한 그 지방채 발행 그 계획을 집어넣고요. 전문가들은 지방채를 발행해도 성과가 날 경우 상환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불용 예산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편성해놓고 지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2월과 불용이 남는 것들을 좀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 세출 효율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긴축 재정에 나선 여수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진도군이 50억 원 넘게 들여 전원마을을 조성했지만 분양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단 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신기 전원마을 일대입니다. 진도군이 일반인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사업비 51억 원을 들인 부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됐고 2021년에 완성됐지만 분양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체 76세대 가운데 현재 입주한 곳은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저렇게 당초 저희 마을은 굉장히 한양에서 저 전원마을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저렇게 되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요. 신기 전원마을의 저조한 분양률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도군 의회는
인근 주택단지보다 비싼 분양가와 비좁은 면적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 필지당 분양 면적은 약 70평형대 규모인 200여 제곱미터. 텃밭이나 전원 생활을 만끽하기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땅값에 주택 건축비까지 더해지면서 가격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땅 두 필지를 한 개로 묶어 공간을 늘리고 편의시설 확대와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걸 필지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걸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단절로 두 개를 하나를 합친다 할지 어떤 대안을 군에서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진 입장입니다. 진도군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지 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게 옆에 필지하고 좀 합하든지, 아니 그래가지고 주택도 짓고 또 이게 전원주택으로서 이제 그 조금 좁은 면적에다 농사도 짓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고요. 진도군이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조성한 신기 전원마을. 혈세를 들인 만큼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법원이 공공근로사업수당 수억 원을 빼돌린 고흥군청 소속 공무직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 직무 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작성한 뒤 자신의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국 연극제가 열립니다. 전국 연극제는 다음 달 18일 초청작인 검정고무신 2기 공연을 시작으로 배우 최수종 씨가 예술감독을 맡은 여자만세 등 뮤지컬과 연극 공연이 22일까지 잇따라 진행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여자만세는 현장 발권, 나머지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예매를 통해 발권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백동규 목포시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업무 지정 겸 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염병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단체를 포함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 의원은 필수 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유달동에 사는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1000장과 난방유 500리터, 이불 5채를 지원했습니다. HD 현대사모 주부대학 총동창회도 28일 임직원과 대학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톤 규모의 김장김치를 담가 영암군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해 국제행사 등 개최 과정에서 투자나 손실 등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상황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 부담과 박람회장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